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박준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체크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재상승과 조정 사이에 놓인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성공을 보였는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각각 3% 이상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우리 증시는 다소 약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시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주요 지지라인 코스피 2,580선 좀 아슬아슬하게 좀 밑돌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박스권 장세로 좀 보고 있고, 실적 시즌까지는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한 줄 평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전일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는데, 예, 우리 증시는 왜 또 빠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장중에, 예, 개장 전에, 예, 좀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에 대한 또 제한, 이런 또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의 그 엔비디아라든지, AMD, 예, 이런 반도체 업종이 시간 외로 하락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도 물론 전일 상승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또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다시 음봉 전환되는 모습인데 뭐 어제도 좀 마찬가지였고 좀 어제는 하락 중에 참 막판에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반대로 또 전강 후약 장세가 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상승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매매하시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코스닥 지수는 제가 며칠 계속 말씀 좀 드렸죠. 위로는 저항 자리가 880이고 아래쪽은 870포인트다. 이게 벌써 22일부터 이어져 온 박스권 장세예요. 그래서 상승하면 밀리고 또 빠지면 오르고 하면서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됐었을 때 실적 시즌이 왔었을 때 과연 대기업들 지수를 이끌 만한 이 대기업들이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올 것인가 예상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내일까지는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넘어가서는 일단 어떤 이 매수세가 들어왔었을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가 됐었을 때 또 다음 주에 또 경제 지표 발표들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아마 중국의 PMI 같은 지표들이 나올 겁니다. 월 초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고 일단 코스닥은 제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실적 시즌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하방 쪽도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좀 중요하게 봤었던 2600 자리보다도 이제 2580을 중요하게 좀 봤었는데 일단 2580은 넘지 못하고 또 밀렸어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양봉 음봉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지수는 일단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내 종목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걸 일단 좀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지수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뭐 좀 바로바로 확인을 안 하시더라도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나중에 뭐 일을 보시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때라도 잠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보실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지수에 대한 생각, 고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 약의 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에서 일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장 좀 하방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긴 박스권 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 실적 시즌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을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 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서 상승불 켜고 있는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그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루닛이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왔고요. 결국 루닛이 20만 원을 찍었네요. 오늘 개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암을 막는 새로운 방법을 발표하겠다. 루닛이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그 루닛의 대표께서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아침부터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투자 주의 걸린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상승했던 시기가 급등한 이후에 10만 원 자리에서 한번 좀 눌림을 좀 주고 나서 바로 20만 원까지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정말 최근에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루닛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20만 원을 찍고 나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며칠째 윗꼬리는 달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근데 일단 거래 대금도 고점 구간에서 많이 터졌고 그리고 일단은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갔고 올 초에 대비해서 봤었을 때는 거의 2만 원 정도부터 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오른 겁니다. 10배거를 거의 찍은 종목인데 이제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가더라도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이제 뭐 달려드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고 뭐 5일선이라든지 뭐 3일선 좀 짧게는 3일선 이런 자리를 좀 이탈했었을 때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 종목이 여기가 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조정시 재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도 재반등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조정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 눈이 아직 의료 AI 못 잡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상승할 때 무서워서 못 잡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잡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종목들 제가 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볼 예정이니까 노란투바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료 AI 빠지니까 신테카 바이오 이 종목도 의료 AI인데 대장주 밀리니까 같이 또 따라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뷰노도 마찬가지고 역시나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공략을 드렸었던 종목들이 상승 이후에 눌림 종목들이 좀 많아요. 고점에서 따라가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대응하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종가 부근이라든지 뭐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때 좀 공략주를 많이 드리니까 뭐 지금 이제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리하게 지금 달려드실 필요 없고요. 일단 천천히 좀 조정받고 내려왔을 때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루닛 관련해서는 지난달부터 의료 AI 관련한 이런 뷰노까지 연달아서 좀 분석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올 초부터 지금까지 10배 이상 나온 이 텐베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재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승 시그널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오늘도 좀 개별 이슈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휴대폰 결제 회사 중에서 애플페이를 처음으로 이제 서비스 개시하는 회사가 KG 모빌리언스다 하면서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한 6,000원 정도, 6,500원 정도, 요 정도 사이에서 이제 뉴스를 좀 봤어요. 그래서 빠르게 뉴스는 올려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KG 모빌리언스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이제 여기서 상승이 들어가서 이제 VI 들어갔을 때 이제 하이크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어요. 이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 자체가 좀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애플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애플 들어가서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새롭게 재료적인 면에서도 좀 신선했던 것도 있어서 빠르게 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2등주로 하이크 코리아까지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좀 아쉬운 건 그래요. 이런 좋은 내용이 있었을 때 상승할 만한 이슈가 있었을 때 제가
바로바로 예, 뭐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일단 뭐 뉴스를 바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늦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제가 예,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내용만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요거를 좀 기사 내용 보시고 빨리 따라잡으신 분들은 뭐 상한가도 수익이 예, 잘 내셨을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뭐 공략줄도 드리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빨리 캐치해서 좀 드리기 때문에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원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뭐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눌림목 종목을 드리는 이유가 언제든지 편하게 잡으실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로 드리고 나중에 좀 실시간으로 뉴스를 좀 보면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정보나 자료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든 어떤 타입의 매매를 하시든 제가 다 맞춰서 그런 정보들은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KG 모빌리언스는 오늘 좀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갭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이 애플페이 서비스가 꼭 모바일 쪽에 KG 모빌리언스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나 크게 매출이 일으킬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좋은 점은 맞습니다. 애플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점은 맞는데 이게 뭐 2연상 가고 3연상 가고 이럴 만한 재료는 아니라서 일단 내일 정도 저항선 자리를 한번 좀 체크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8,400원 정도가 전고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8,000원에서 8,4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기존에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아마 좀 손절하고 나오거나 뭐 본전까지 빠져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기존에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은 대부분 다 소화해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그 위에서 물려 있었던 물량까지 소화해 준다라고 했었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 이 KG 모빌리언스가 아직 갈 자리는 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올라 버리면은 오히려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급등한 이후에 좀 며칠 정도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가주는 게 더 길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뭐 노란속방에서 제가 이런 종목들 또 추적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와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애플이라는 그런 기업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가 상한가에 직행을 했을 때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그 다음 종목으로서 하잉크 코리아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부를 켜고 있는 섹터들 안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장의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그널 확인해 볼까요? 네, 모듈러 관련주들, 예, 뭐, 모듈러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엮이고, 뭐, 네옴시티 쪽에도 엮이는데, 이제 간단하게 건물을 짓는, 예, 뭐, 이런 기술을 이제 모듈러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다라고 원희룡 장관께서 어제 예, 말씀을 좀 하셔서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옴시티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라든지 건설이 필요한 쪽에 좀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일단 뭐 관련주로 예, 금강공업이 오늘 18% 정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로 드리는 이제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제 급등한 이후에, 급등의 시그널이 한번 나온 이후에 거래 대금이 줄면서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굉장히 제가 좀 선호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자리들을 이제 차트적으로 제가 매일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점도 예, 같이 한번 차트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거는 예, 뭐 나중 얘기고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라든지 이런 모듈러 쪽 예,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재건 회의가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번 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회의가 다음 달에 한번 잡아보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급등했던 종목들은 미리 좀 체크해 두시고 지금 고점에서 따라잡는 게 안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전쟁은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끝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일단 뭐 재건 사업 요거는 진행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듈러 쪽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뭐 통신이라든지 뭐 다른 쪽도 한번 움직임이 좀 나왔을 때 그것도 필요하고 도로 쪽도 필요하긴 한데 먼저
이 인력이 가서 뭔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들이 좀 가서 쉴 수 있는 뭐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듈러 쪽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금강공업이라든지 원래 대장주였던 SY는 오늘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SY는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대장주가 금강공업인데 이런 종목들을 좀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제가 다음 달에 일정이 좀 잡히게 되면은 그 일정에 맞춰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그런 걸 또 같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재건 쪽 말고도 다른 테마주들의 일정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영상과 뉴스를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같은 이 시그널 안에서도 꼭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흐름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관련해서 금강공업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큰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 돌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하는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 종목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코세스가 강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저희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KH바텍과 ISC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가량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후 흐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아침 초반까지는 흐름이 괜찮았어요. 신고가 찍으면서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역시나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때문에 일단 뭐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거래 대금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를 가더라도 제가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질 때 이제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아직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뭐 2만 원 정도까지는 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하고 있어서 일단 뭐 내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오늘 저녁이 되겠죠.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때 한번 좀 내일 슈팅이 나오게 되거나 갭상승이 떴었을 때는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네, 그렇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고점 부근에서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조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차트적으로 좀 상승부를 다시 한번 켤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노란톡방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세워보고 있습니다. 장 중에도 또 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링크를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도 금종호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중요해 보이고요. KH바텍으로 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KH바텍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KH바텍은요, 지금 7월 말에 갤럭시 폴드에 대한 신제품 소개에 있다고 말씀 좀 드렸죠. 약간 좀 가격이 높게 측정된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흐름은 좀 괜찮아서 7월 말 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저는 좀 예상보다는 좀 가격대가 좀 높다는 단점 때문에 예전에 좀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고점 자리 한번 뚫어주는 구간, 그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세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 시세가 좀 나왔을 때,
지금 여기 저항선 자리에서 지지를 좀 받고 올라와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전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ISC 아직은 크게 뭐 조정을 좀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나 좀 이렇게 추세 살아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좀 들고 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들은 계속 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오늘 좀 마지막으로 공략주 기가비스 좀 드릴 텐데 기가비스가 일단 여기 상한가 들어갔었던 날 다시 한번 종가 자리를 회복해 주는 모습인데 아직 뭐 오전장에는 돌파가 나올 듯 말 듯이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좀 확실하게 안착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요 자리 구간 9만 원 자리 구간만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고점 뚫고 신고가 자리도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뭔가 좀 매매를 할 종목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 며칠 동안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재상승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노란 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종목 매수 타점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는 마녀공장으로도 한번 수익을 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인데 재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로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대응 전략들 오후장에도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대응 전략들 세세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시그널들 포착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변곡 매매 절대 고수 박중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들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4가지 종목을 제가 한번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17% 가까운 상승을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6월 23일 공략주인데 KC 그린홀딩스가 오늘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11% 넘는 상승이 어제 나왔습니다. 모바일 이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리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현대위아가 6월 22일 공략주인데 3일 연속으로 4%, 6% 또 오늘도 4% 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SG까지 저희가 AS 전략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KC 그린홀딩스죠. 오늘도 탄소 중립 관련 이슈가 좀 터지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23일이잖아요. 23일에 좀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마켓 시그널을 오전 11시 15분경 오전 장중에 제가 나와서 또 픽해드리고 오전장과 또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픽해드리면 장중도 좋습니다만 이제 종가상 그 다음 날부터 한번 또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KC 그린홀딩스를 금요일이었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눌림에 공략을 했다면 오늘 급등 16%대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8% 수익 중 8%대 상승 중에 있는데요. 먼저 이슈는 재료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은 5월 25일 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이 상한가 있죠. 이 안에서 아직도 박스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변곡이 나왔는데 그 변곡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변곡 아래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고 또 내려온다면 하단에서 매수하고 또 상단에서 매도하고 그런 어떤 박스 매매를 좀 펼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상단이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된다면 혹은 하단이 이탈되고 회복을 못 한다면 거기서부터 또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어쨌든 이 시장에 우리 이 마켓 시그널뿐 아니라 또 노란톡방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제가 픽을 해드릴 건데 단타가 아닌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 본업 일 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스윙 스탠스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다만 그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주요한 타점들을 제가 픽해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좀 수익 실현, 수익이 좀 나오는 시세가 뽑아주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어떤 시세 이후에 그 다음이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어떤 전략이라던가 또 종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제 노란톡방 오셔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C 그린홀딩스 탄소 중립 관련주로 어떤 재료는 계속적으로 무궁무진하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고 다만 기술적으로 아직도 지금은 말씀드린 약 4,000원, 그러니까 약 위로는 5,000원, 아래로는 4,000원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완연하게 탈피를 해야 이제 또 추세를 상승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뭐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좀 약간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라운시큐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또 리뷰를 우리가 했었던 종목이죠. 모바일로 내년 하반기,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에 모바일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이제 생성할 수 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카드로 돼 있는 주민등록증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활이 편리화 되면 될수록 보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안에 관련주인 라운시큐어인데 라운시큐어 역시 공략한 이후 단기적으로 그냥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물론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윗꼬리는 다는 모습이지만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을 경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가지고 원형바닥, 흔히 말하는 원형바닥 또는 매집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윗꼬리가 당연히 단 거지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나쁘고 아랫꼬리가 있어서 좋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구간에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라운시큐어를 보면 일단 재료 자체는 뭐 큰 재료는 아닙니다만 워낙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어떤 가격대였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미 단기적으로 14% 정도 뽑아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픽해드리고 또 오픈방에 추천할 종목들 뭐 단기 5에서 10% 정도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로바로 뿜어낼 수 있고요. 시장이 조금 요즘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0%, 30, 40, 50 얼마든지도 뭐 대박 수익률을 뽑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어떤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 보니까 뭐 5에서 10% 정도 수익도 좀 감사히 만족하면서 또 수익도 챙겨가고 또 종목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좋은 종목들 많이 있고요. 또 좋은 타점들 기술적으로 활용하시면 우리가 트레이딩 혹은 주식 투자하는데 성공의 어떤 불패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또 현대위아 인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의 우량주로 제가 이제 우량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현대위아를 좀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노란톡방에서도 상당히 제가 많이 좀 공지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6만 원 가격대를 노란톡방에서는 좀 제시를 해드렸고 6만 원 이하는 줄곧 매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전고점 4월 12일에 전고점 6만 7천 원 부근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66,800원까지 찍었고요. 단기적으로는 7% 그냥 이틀 만에 바로 뿜어줬죠.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7%면 5에서 10%면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 안에서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종목마다 제가 수시로 코스피 200 종목을 다 돌려보고 코스닥 150 종목도 제가 싹 돌려보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주, 뭐 흔히 말하는 중견주, 중대형주 역시도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좋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몇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흔히 말해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그 2차 전지 그런 애들이 땡겨버리기 때문에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견고하죠. 그러나 그 안에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수익을 내시는데 좀 곤욕스럽겠다, 힘드시겠다라는 어떤 제 사견이 있고요. 또 실제 그러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경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마켓 시그널 그리고 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최대한 고생을 안 하고 바로바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물론 스윙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당연히 픽하고 그 가운데 단기적인 어떤 타점들을 잡아드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뿜어낼 수 있으니까 투자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당장 서울경제 저 박중혁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뷰로 만나본 종목들 최대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저희가 공략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큰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를 확인한 것도 좋지만 그 이후의 대응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AS 전략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있고요. 추세가 살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전장 시그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KG모빌리였습니다. 오늘의 좀 상한가를 직행한 그런 유일한 종목인데요. 휴대폰 간편 결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바로 상한가에 좀 빠르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동안은 좀 지속적인 이 조정을 받아왔었습니다. 차트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요. 오늘 장에 오기까지 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꽤나 강력하게 전고점까지 빠르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좀 잠잠한 흐름이었지만 장대 양봉을 통해서 이후에 어디까지 좀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고요.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KG모빌리언스는 지난 2000년부터 휴대폰 결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1세대 PG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4만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KG모빌리언스 가맹점 대상 애플페이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금 지원한다. 이 이슈가 뜨면서 오늘 개장 초반부터 핫했고 단기간에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VI가 중간에 걸렸었는데요. 제가 분봉으로 쭉 살펴보니까 눌림없이 그대로 그냥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사고 팔고 좀 등락이 있었으면 거래량이 더 이게 좀 변동이 있었고 손바뀜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은 아니고 쭉 치고 갔기 때문에 이후 KG모빌리스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물론 이제 오늘 상한가가 풀릴지 안 풀릴지는 장 마감까지 가봐야겠습니다만 그다음 내일과 모레 이어가는 가운데 분명 등락을 계속 가질 거고 그 가운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터져줘야 앞에 있는 저항의 매물도 소화하면서 완연하게 좀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애플페이가 지원이 되는 PG 파트사로서는 지금 KG 이니시스와 NHN, KCP, 또 나이스 페이먼츠, 토스 페이먼츠 등이 있는데 휴대폰 결제 PG사로는 현재 KG모빌리스가 유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몇몇 회사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도 준비 중에 있다. 또는 아직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연하게 팩트를 좀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KG모빌리언스의 어떤 실적을 보시면 자 2020년 코로나 때 2,690억 21년도 3천억, 또 작년에는 좀 낮아졌죠. 2,700억. 그러나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실제 이제 장사, 우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지표인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1분기에도 좋습니다.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크게 성장한 건 아닌데 안정적으로 어떤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하락을 하다가 올 초에 어떤 이슈가 될 때마다 한번 들썩
들썩이고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요. 앞 가격대까지 한 방에 갖다 붙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그런데 그 오늘 올라오는 과정에 단시간 내 바로 직행하는 모습에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할지 장중에 한번 풀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내일과 모레 앞으로 계속 가는 길 가운데 앞 정고점 여기 보시면 한 8,000원대의 앞 고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거 과정들을 좀 소화를 해내야 비로소 하락 반등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이제 국면에 접어들 수 있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가 가능해진 국내 유일의 피지사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애플페이 관련주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트상으로 이 전고점을 강하게 또 넘겨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장의 시그널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시그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반도체 칩 관련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3월과 6월까지를 쭉 이어본다면 한 2배가량 올랐던 종목이고 오늘 4%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 가능할지 좀 점쳐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전고점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전고점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지 가 궁금해지고요. 미중 갈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는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땐 되게 생소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뭐 자율주행뿐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분들 비디오 이쪽에 어떤 칩, 코덱 이렇게 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보시면 이제 이 칩스앤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자산 IP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비디오 코덱 그리고 뭐 ISP 이렇게 이제 등이 있겠고 오늘 미국이 인공지능 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의 그 대중 수출을 중국 쪽에 수출을 제한한다는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반도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이 엔비디아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을 하자 인공지능 AI 처리를 그래픽 처리 장치하고 GPU라고 하는데 그 수급이 어려움이 생기고 그 중국 기업들이 이제 국내로 미국에서 수출을 못 받으니 이제 국내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칩스앤미디어가 좀 부각을 받은 모습이고요. 다음 이제 페이지 보시면 뭐 실적도 나오고요. 실적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 차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역시도 상당히 칩스앤미디어가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꾸준하게. 연매출 제가 분기를 빼고 연매출을 가져왔거든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그죠? 꾸준하게 상승하고 영업이익 또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 1분기, 2분기 이제 2분기는 뭐 예상치죠. 2분기 역시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실적도 상승하죠. 왜 그러냐면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이슈도 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죠. 4월 24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윗꼬리가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우에서 매도 팔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 우에서 팔았고 매수보다 매도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에서 누군가 많이 팔았으니까 매수보다 매도의 힘이 강했으니까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 4월 24일이거든요. 4월 24일에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윗꼬리까지 길게 뽑았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칩스앤미디어는 끝났다. 이제 이거 만약에 밀려서 회복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려할 수 있지만 자, 그 이후에 한번 쭉 볼게요. 오히려 더 많이 상승을 했죠. 더 많이 상승을 했죠. 물론 이 24일에 봉을 빠르게 그 다음날 회복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은 나왔지만 추세상 이 양의 구름대 일목균형표의 양의 구름대 하단을 지지받으면서 오히려 더 엄청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신고가 갱신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칩스앤미디어 이슈, 재료, 모멘텀 아주 양호하고 거기에 실적까지 받쳐주는 이런 소형주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폭등한 건 맞잖아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약 한 달 동안의 레인지로 본다면 저점 대비 70%가 상승을 했습니다. 5월 약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디서 수익 마무리를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이제 없는 분들은 칩스앤미디어 이런 종목이 있구나. 지금이라도 혹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추후에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좀 여유 있게 분할 매수로 공략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저희가 또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봤고 차트상의 이 매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워닝 IPS입니다. 반도체 장비 그리고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오늘장 흐름을 보신다면 일단 1%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10%가량의 상승을 보인 이후로 한 달가량의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상단으로 좀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와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워닝 아이픽스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에 많이 좀 그러니까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에 따라서 이 워닝 IPX도 이제 실적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데 자 워닝 IPX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반도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거 디스플레이어. 그다음 여기는 이제 태양광, 솔라 장비의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죠. 그죠? 워닝 IPX, 반도체 기업이구나. 이렇게만 아시지 말고 그 안에 한번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어떠한 회사인지, 주요 제품은 뭔지, 그 정도는. 그리고 어디가 주요 매출인지,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그 정도는 좀 알면 좋겠고요. 반도체 중소형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 종목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DB 하이텍 이렇게 좀 있겠죠. 그럼 또 중견기업, 또 소형주 있는데 그 중견기업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워닝 IPX입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실적이 부진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적 우리 재무제표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때 매출이 얼마입니까? 1조입니다. 1조 2천억. 근데 다시 또 1조 올해 8천억.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도 이전보다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가 문제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안 좋아요.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1분기에. 그러다 보니 작년부터 주가는 뭡니까? 선, 반, 영.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이미 선반영돼서 빠진 거고요. 우리 이제 시장은 반도체는 빠르면 2분기,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거다. 흑자 전환할 거다.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식은 선, 반, 영입니다. 적어도 6개월,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을 선반영합니다. 그 말이 즉슨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간 거 다 확인하고 매수를 하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세요. 주가가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실적만 보고 아니 적자인데 1분기 적자인데 바닥인데 업황이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잘 올라갑니까? 그 말이 즉슨 주가는 선, 반, 영.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피셜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상치 컨소시엄 뺄 때 어느 정도 오피셜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2분기 내지는 하반기에서는 분명 개선이 되고 당연히 2023년, 2024년, 2025년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업황 다 돌아서는 거 다 확인하고 매수해도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2023년도 1월 초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우리 증시.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 가운데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중소형주들은 뭐 심하게는 바닥에서 적어도 50에서 10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그거를 한번 유념을 하시고, 지금도 저는 반도체, 자동차, 늘 제가 4월경 서울 경제 방송 활동에 좀 합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계속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물론 가로 열고 전기차 가로 닫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재료 살아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그 가운데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이제 좋은 종목들을 옥석을 가려야겠죠. 그런 어떤 종목 선택과 또 매수 매도 과정은 저 박준혁과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이렇게 원익 IPS까지 차트적인 매매 전략과 함께 투자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이나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607번님께서 한국전력을 25,0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신데요. 반년 넘게 보유하고 계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어제와 그제 이제 강하게 상승 보이면서 장기 추세를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한국전력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수많은 2,000개가 되는 종목 중에 가급적이면 공기업은 하지 말자. 오너가 있는 종목을 있는 기업을 투자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짧게 드리겠고요. 한국전력이 이제 어떤 그 전기요금 그리고 또 여름철이 다가오니 당연히 또 전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한 주가도 기술적 바닥을 다지면서 턴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제 그제 좀 올라온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죠? 25,000원에 비중 20%시면 뭐 수익 손실률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20% 정도면 언제 어디서도 다른 종목에 잘못 사면 상투 잡으면 그 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25,000원까지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좀 더 버겁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못 간다가 아니라 좀 기간이 많이 필요하시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하단은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기간적인 부분을 좀 내려놓고 한번 상단까지 가시는 바라보시되, 다만 21,000원, 뭐 22,000원 계속 올라갈 때마다 첩첩산중 저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그러면 물린 종목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계좌가 망가져 있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힘든 과정에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제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아주 간략하게 아주 키포인트를 집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좀 손해가 크게 좀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